안녕하세요. 빅머니의 권미란입니다. 현 시대를 관통하는 화두는 생존, 독점, 그리고 산업의 경계가 무너지는 그러한 융합,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들 수 있습니다. 시대의 화두 속에는 어떤 기업들의 지분을 우리가 앞으로 확보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 그 방향성이 들어 있는데요. 오늘은 바로 생존, 독점, 융합의 기업들입니다. 그 배경에는 저금리 기조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를 겪게 되면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진 것을 구제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저금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후에 10년이 넘게 지났지만 여전히 절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금리가 이어지고 있고요. 연 1에서 2% 수준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주식시장 내, 산업 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금융투자는 저금리의 키워드는 생존과 독점이라는 최근의 리포트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섹터와 업종별 낙수 효과가 이전에 비해서 크게 나타나지 않게 된 것이 바로 이러한 부익부 빈익빈 때문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좀 더 이야기를 해보죠. 시가총액을 기업대 업종으로 비교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로소프트는 2010년 시가총액이 2,400억 달러 수준에서 초록색 선입니다. 2,400억 달러 수준에서 현재 9천억 달러까지 4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S&P 500의 소프트웨어 업종 같은 경우는 총 시가총액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외했을 때 같은 기간 동안 8,600억 달러에서 1조 8,700억 달러 수준으로 2배 정도 늘어나는 데 그쳤는데요. 아마존의 시가총액은 800억 달러에서 현재 8,700억 달러 수준으로 같은 기간 10배가량의 시가총액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상위 8개 상위 소매 체인점들의 시가총액을 살펴보셨을 때 3천억 달러에서 근 10년 사이 3,700억 달러로 거의 제자리 걸음 수준에 밖에 나타나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1975년 4월 빌 게이츠와 폴 앨런이 창립한 회사인데요. 이후에 1999년 IT 버블 당시에 이때도 역시 저금리에 따른 버블이 있었죠. 이 버블 당시에 마이크로소프트의 연간 영업이익률은 50%에 육박하면서 굉장히 좋은 마진을 보여줬고요. 하나를 팔면 50%가 남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내 시가총액 1위 기업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3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면서 절대적으로는 좋은 마진을 나타내고 있지만 그때 당시 비해서는 그 이상의 영업이익률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이익률 추이를 보시면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2015년 당시 단 한 차례를 제외하고서는 전체 업종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마진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고요. 이렇게 장기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생존해왔고 그리고 생존 이후에 승자 독식 구조가 적용된 그러한 산업 내에서 롱런 중인 보기 드문 굉장한 기업인 것이죠. 아마존의 생존과 독점의 비결은 저금리, 즉 이 자금의 조달 비용이 하락하게 되면서 이것을 이용한 막대한 투자 그리고 R&D를 지속적으로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존의 지난해 투자 관련한 지출 금액은 연간 420억 달러 수준으로 미국 내 8대 소매 기업 합산 금액 대비 3배 넘는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아마존은 현재 이익보다 현재 남겨놓기보다는 미래를 위해서 끊임없이 아낌없이 투자를 하면서 장기간 독점을 이어가기 위한 준비들을 하면서 현재 시장 독점을 추구하고 있는 것인데요. 하나금융투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의 이러한 사례들을 들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심해지는 시기에 봐야 할 투자의 기준이 생존과 독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하나의 업종으로 설명이 절대 불가능한 그런 기업이죠. 거의 모든 산업의 경계를 허물어뜨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제조나 어떤 전자 상거래 기업만이 아니고요. 물건을 만드는 걸로 혹은 유통하는 걸로 끝내버려서는 안 되죠. 융합의 사례로 올해부터 빅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공유경제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경제의 유니콘들이 올해 들어서 IPO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 말에 리프트가
북미 승차 공유 플랫폼입니다. 리프트라는 기업이 상장을 했습니다. IPO는 잘했지만 이후에 주가가 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에 따라서 우버는 몸값을 낮춰서 시장에 진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우버의 기업 가치는 1,200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 돈으로 136조 7천억 원 규모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낮은 900억 달러에서 1,000억 달러 수준으로 몸값을 책정하면서 현지 시간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에 본격적으로 IPO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교보증권은 플랫폼 비즈니스의 공유경제, 플랫폼 비즈니스와 공유경제 시대라는 리포트에서 이런 자료를 내놓았습니다. 글로벌 시가총액 상위 기업과 스타트업 상위 10개 기업인데요. 쭉 10개 기업들 몇몇을 살펴보시면 먼저 글로벌 상장 기업 가운데서는 애플, 알파벳, 아마존, 텐센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이렇게 10개 가운데 6개 기업이 6개 기업 맞죠? 예, 6개 기업이 두 줄이었군요. 10개 가운데 6개 기업이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상장하지 않은 스타트업 가운데서는 우버, 디디추싱, 에어비앤비, 메이투안 디엠핑, 위워크, 루팍스, 리프트 같은 7개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고요. 이들 가운데서 옆에 사업 모델을 쭉 보시면 어떤 단어가 많이 보이시나요? 바로 공유입니다. 공유 경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의 개념을 잡고 가시죠. 말 그대로 플랫폼, 기차역의 승강장에서 개념이 출발하는데요. 승객들이 열차에서 타고 내리기 편하도록 이렇게 철로 옆면에 지면보다 높여서 평평하게 설치한 장소를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기차역의 승강장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많은 유동 인구들이 생겨나는 공간이고요. 이에 따라서 여기에서 상권이 형성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이러한 유동 인구와 상권, 시장이 결합한 일종의 이 공간의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IT 기술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인터넷과 모바일 디바이스를 통해서 네트워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공간들이 있죠. 랜선에서 커뮤니티를 하고 랜선 이모의 역할을 하고 랜선 친구가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들을 만들고 그 안에서 즐길 거리, 그 안에서 댓글들을 주고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네트워킹 효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플랫폼 그 자체가 하나의 생태계가 되고 그 속에서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가 물건을 그냥 단순히 파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가치들을 계속해서 주고받으면서 이것을 증대시키는 건데요. 이 자체가 플랫폼 전체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역할까지 하게 됩니다. 현재 기업들은 파이프라인에서 플랫폼 비즈니스로 기업의 형태를 이동시키고 있는 모습이고요. 먼저 플랫폼 형태로 이동한 기업들이 선점과 독점 효과를 누리면서 가치를 크게 창출하고 있습니다. 빠른 성장을 보여주는 것이 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굉장히 큰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플랫폼 비즈니스는 하나의 수익 모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면서 사용자의 수를 증가시키면서 네트워크 확장 효과에 가장 집중합니다. 따라서 실적이 좀 안 나올 수 있겠지만 이러한 가치를 시대가 주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금리 기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들은 PER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가구 공용 이케아는 올해부터 친환경 미래를 위한 가구 렌탈 서비스에 나서겠다라고 포부를 밝히고 있는데요. 이사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이 가구가 참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일단 옮겨 놓으면 좀 어울리지 않는 측면도 있어서 많이 버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 자체가 가구 자체에 드는 비용이 상당합니다. 가구가 집안 분위기를 좌우하는 데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요. 한번 잘못 골라서 집에 갖다 놓았을 때 어울리지가 않으면 정말 처치곤란입니다. 그리고 또 비싸게 샀는데 금방 버리게 되었을 때 정말 이건 자원 낭비이자 돈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든 저러든 정말 만족스러운 선택을 하기 힘든 것이 바로 가구 분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케아는 가구 업계의 넷플릭스가 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쓰고 버리는 가구가 아니라 오래 쓰고 다시 쓰는 질 좋은 가구를 만들고 판매보다는 대여 쪽으로 도심 외곽에 매장을 위치하기보다는 도심에 작은 매장을 설치하면서 완전히 기업을 탈바꿈시키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순한 가구 제조에서 가구 렌탈로 바뀌어가는 이케아의 기업 가치는 어떤 변화를 앞으로 겪게 될까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친환경과 경험을 중시한 트렌드 속에서 공유 경제와 또 중고 시장의 성장성 어떻게 될 것인지 쭉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죠. 이제는 인테리어도 빌려 쓸 수 있습니다. 이 시각 시장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도원 아나운서입니다.